자, 이제 오늘부터 그 수열을 들어가는데, 이 수열이란 단원이 있고, 마지막 단원에 보면은 뒤에 수열의 극한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제목에서도 보면 알겠지만은,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면 수열을 당연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수열에 대해서 우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게, 수열을 지금 특히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은 뭐, 지금부터 열심히 잘 듣겠지만은, 수열을 어설프게 하는 학생들은, 수열 맨 앞에 보면은 등차 수열하고요. 등차 수열, 그 다음 등비 수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학생들 의견들이 보면 등차 등비는 쉽다는 거야. 등차 등비는 쉬운데 뒤에 가면 점화식이라든지 뭐 시그마 뒤에서 여러 가지가 나오면 이게 복잡하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뒤에 그 시그마 쪽에 가면은 시그마에 대한 기본 정의도 물론 있지만 거기에 개차 수열이란 말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원수열이란 말도 나오고 점화식도 나와요. 근데 그게 잘 안 된 학생은 원인이 두 가지인데 우선 첫 번째는 등차 등비 수열을 정확히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등차 등비를 너무 급하게 지나간 거죠. 대충 해서 실용적으로 좀 공부를 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등차 등비가 기본이에요, 이게. 이 등차 등비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그게 안 되고 두 번째 안 되는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보면 앞에 수화식의 연산 이런 단원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유리화 시키는 거라든지 아니면 분수식에서 이항분리 시키는 거, 특히 이항분리 파트. 그래서 유리하고 이항분리를 역시 또 어영부영 공부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 그게 안 되는 이유들이 전부 지금 기초에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이번 강좌의 특징이 그런 기초 개념을 갖다가 좀 잡고 가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시간 1시간 동안에 등차 수열에서 전체를 다 합까지 다 정리를 할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많은 문제들을 푼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공부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선 기본적인 사항들을 좀 명확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선 등차 수열 공부할 텐데요. 우선 수열의 그 구조를 보면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이라는 게 있는데 이 등이라는 건 같다 이런 뜻이죠. 같다 이런 얘기인데 등차 수열이니까 차이가 같다 이런 얘기예요. 등비 수열은 비가 같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등비 수열 같은 거 항이 쭉 이렇게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으면 이웃에 있는 두 개 항 사이에 비가 같다 이 비가. 이따 보면 알겠지만은 비가 같다. 또 등차 수열은 차가 같은 수열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같다는 것은 뭔가 하면 등차 수열은 차가 같다 그랬으면 공통적인 차가 있다는 얘기야. 같으니까 다 차가 공통적이야. 그래서 그 공통적인 차를 갖다가 공차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여러분 응용의 천재니까 등비 수열은 비가 같다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 항 사이에 비가 계속 같아. 그러면 그게 이제 공통적인 비가 있을 거라 이거야. 비가 다 같다는 것은 공통이다. 그래서 그런 공통적인 비를 갖다가 공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 등차 등비에서 공부한 걸 가지고 이거를 이제 등차 등비가 아닌 나머지 이제 여러 수열들이 있어요. 여러 수열들에 대해서 적용을 시키는 거야. 우선 등차 등비가 기본이다 이런 얘기죠. 이 부분을 정말 단단히 공부해야 돼. 그런데 이제 등차 등비를 가지고 응용하는 여러 가지 수열들이 있어요. 그게 옛날에는 이름이 별로 좋지 않았어. 잡수열이라 그랬거든요. 공식적인 교과서 용어야, 잡수열. 근데 이제 잡수열하다 보니까 이게 별로 용어가 어감이 좋지 않아.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수열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열이라는 것은 결국 뭔가 하면 우리가 앞에 등차 등비를 공부하는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토대로 해서 그걸 다르게 또 좀 더 이제 발전시켜 보는 것들이 여러 가지 수열이야. 근데 이 여러 가지 수열 같은 경우에서나 등차 등비에서 일일이 이렇게 집합 같으면 왜 원소 나열법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일이 나열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나열의 어떤 규칙을 갖다 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규칙이 어떤 규칙을 가지고 이게 된다. 그거를 나타낸 식을 점화식이라고 그래. 우선 수열에서 나올 수 있는 용어. 그 점화식이라는 것은 이웃에 있는 항들이 어떤 규칙을 가지고 움직이는지 그런 것들을 식으로 나타낸 게 점화식이고 우리가 이 점화식을 해석을 해야 돼요. 이 점화식을 해석해서 이렇군 저렇군 이렇게 해서 결과를 내는 겁니다. 수열은 지금 현재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선 그 맨 앞에 이 시간에 등차 수열을 공부할 텐데 수열 전반적으로 또 공통적인 게 있어. 그게 등차 수열이든 등비 수열이든 또 이런 것들을 복합을 한 여러 가지 수열이든 관계없이 이 공통적으로 쓰는 그 용어들이 있어요. 이 용어들에 대해서도 우선 명확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리 얘기하지만 수열 맨 끝에 가면 순서도라고 있거든요. 순서도는 제가 이제 수능 특강 시간에도 충분히 설명할 기회가 있고 이론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럼 그때 이번에 개념에서는 빼고 등차 수열을 보겠는데 등차 보기 전에 우선 기본사항입니다. 우선요 그 수열이라는 것의 뜻은 수를 그냥 나열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이에 생략된 말이 있어요. 수를 어떤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나열한 것을 수열이라 그래요. 수열이 뭐냐 그러면 수는
수를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나열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규칙에 따라서 수열에 이제 이름이 붙어지긴 해요. 근데 수를 쭉 이렇게 나열해서 일정한 규칙으로 수를 갖다가 나열한다 그러는데 그 중에서 이런 게 있더라는 거야. 뭐 2, 5, 8, 11 이렇게 쭉 돼 있어. 그럼 우리가 이런 건 딱 보니까 계속 3씩 더해가고 있어요. 3을 더해서 이게 나왔죠. 3을 더해서 이게 나왔죠. 3을 더해서 이게 나왔어. 이것도 일종의 규칙이죠. 이렇게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수를 나열하고 그때 여기 나열된 수들을 갖다가 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맨 첫 번째 나온 항을 갖다가 첫째 항이라 그래요. 이게 조선시대 때는 초항이란 말도 썼어. 지금 쓰면 안 돼요. 그 없어진 지가 십몇 년 됐어 지금.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나온 것을 첫째 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2항, 3항, 4항 이런 식으로 쭉 나가겠죠. 그죠? 수열에서 이제 쭉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이라 하고 첫째 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수를 나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를 이제 모든 수열에서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간접적으로 표현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이런 방법을 써요. 이게 몇 번째 항인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A에다가 2를 붙여서 A1, A2, A3, A4 이런 식으로 또 벌써 방심하면 큰일 나요. 그럼 이게 A1, A2, A3, A4 이렇게 나가면 이게 1항, 2항, 3항, 4항 이렇게 나가는 것을 이렇게 편의상 표현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이렇게 쭉 나가다 보면 1항, 2항, 3항, 4항 쭉 나가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요. n번째 나온 항 그러면 n항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는. 그럼 n번째 항은 an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그러면 n항 다음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n 플러스 갈수록 항분 하나 커지니까 n 플러스 1항 이렇게 나가겠죠. 그러면은 수열을 이렇게 일일이 집합 같으면 원소나열법처럼 일일이 나열하는 경우도 있는데 집합에 조건제 집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전체를 싸잡아서 하나로 표현하는 방법은 이 수열의 n번째 항, 이 수열의 n번째 항에다가 이렇게 집합규호를 쓴 다음에 앞에 수열이라고 쓰게 되면 이렇게 일일이 나열하는 거하고 동일한 효과가 나온다. 즉 n번째 항이 an인 수열 전체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근데 수열이 끝없이 계속되면 이 앞에다가 끝이 없다 해서 무한수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냥 수열 이래도 관계없고 수열이 만약에 100항까지밖에 없다. 그럼 끝이 있기 때문에 끝이 있다 해서 그건 유한수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문제 푸는데 별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수열에서 n번째 항에다가 집합규호를 이렇게 쓰고 수열 해놓고 n번째 항에 집합규호를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이 전체를 갖다가 표현한 거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은 이게 1항, 2항, 3항, 4항 쭉 나가는데 우리가 이 n번째 항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일반항이다 표현도 써요. 여러분 여기 조심해야 될 게 제가 지금 너무 자꾸 여러분 조심하라 그러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일반항 그러면 AN 그래.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용어 하나를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 수열에서는 n번째 나온 항을 갖다가 보통은 일반항이라고 얘기해. 보통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예외도 있어요. 예외도 있지만 일단은 보통 n번째 항을 일반항이라고 한다. 뭐 n항이라고도 하고 일반항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수열이니까 n번째 항의 an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an에다 집합규호 씌운 것이 이 수열 전체를 표현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별 특별한 일이 없을 텐데요. 수열이 맨날 이렇게 나가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일반항 그러면 an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일반항이다 이 정도로 알고 만약에 어떤 수열 같은 거 이런 것도 있거든요. a1의 제곱, 두 번째 항은 a2의 제곱, 세 번째 항은 a3의 제곱 이렇게 나간다면 n번째 항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an의 제곱이 나오지. 그래서 이때는 일반항의 an이 아니라 an의 제곱이 돼요. 이럴 때 이 전체를 갖다 표현하려면 an의 제곱에다가 집합규호를 씌운 다음에 앞에 수열이라고 쓰면 이렇게 나열하는 거하고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온다 이런 얘기예요. 또 그런 거 하면요. 여기 여기 1분의 a1 제곱, 이건 2분의 a2 제곱, 3분의 a3 이렇게 나가면 n번째 항에는 n분의 an 제곱이 나오겠죠. 그럴 때는 이 수열 전체를 표현하려면 n번째 항 n분의 an의 제곱을 쓴 다음에 집합규호를 쓰고 앞에다가 수열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수열에 대해서는 수열 자체가 이렇게 나열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만 주어지더라도 눈치를 채야 되겠죠. n번째 항이 이렇게 된 수열 전체를 이렇게 표현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되겠죠. 자, 근데 이게 이제 쭉 계속되다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n번째 항은 an 이게 아니라 an이 n번째 항이 되는 경우가 많아. 어떨 때 n번째 항이 an이냐? 수열 an 했을 때 그죠? 수열 an 이랬을 때는 n번째 항이 an이다. 또 그런가 하면 이런 수열도 있겠지. 만약 수열 해놓고 an분의 1이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응?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n번째 항의 an분의 1인 수열이야. 그러니까 이런 수열은 첫 번째 항의 a1이 아니라 a1분의 1이 되고 두 번째 항은
A2분의 1이 되고, 세 번째 짝은 A3분의 1이 되고, 나가다가 N번 짝이 AN분의 1. 그 다음 항은 당연히 A,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무슨 양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수열에서 일반항 그러면 AN이 아니라 수열에 따라서 다 다르고 보통은 일반항을 AN이라고 쓴다. 어떨 때 수열이 A1, A2, A3, A4 이렇게 나갈 때 그렇다. 등차 수열 들어갑니다. 자, 등차 수열은 아까 잠깐 설명했던 것처럼 차가 같은 수열이다 그랬죠. 그 예를 내가 하나 들었는데 2, 5, 8, 11, 14 이렇게 나가는 수열 한번 생각해봐. 이런 경우는 보니까 계속 3씩 더해 갔어요. 계속 3씩 더해. 그러니까 규칙을 가지고 있지. 하다 보니까 차가 같다 그랬어. 차가 같다. 차가 같으니까 공통적인 차가 있을 거라 이거야. 그걸 우리는 공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수열을 만든 사람이 맨 처음에 약속을 한 거예요. 어떤 약속을 했느냐. 이때 공통적인 차라는 것은 어떤 항에서 그 앞에 항을 뺀 걸로 하자. 여기서 그걸 빼. 여기서 그걸 빼. 여기서 그걸 빼. 그러니까 5에서 1을 빼도 3이고 8에서 5를 빼도 3이고 11에서 8을 빼도 3이죠. 이걸 공차를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공차는 애칭이 있어. 그러나 이것도 항상이 아니야.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쓴다. 그러면 애칭이 뭐냐? 공차는 보통 D라고 표현을 해요. 자, 공차는 보통 D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경우는 공차가 지금 3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공차를 구할 때는 어떤 항에서 그 앞에 항을 뺀 걸로 하자. 그렇게 했어요. 무슨 양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차가 3인데 그러면 결국 등차 수열이란 건 뭐냐? 등차 수열은 계속해서 공차를 더해가는 거죠. 공차를 더해가니 공차가 3이면 여기도 3을 더해서 이게 나오고 3을 더해서 이게 나오고 3을 더해서 이게 나오고 3을 더해서 이게 나온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이 뭐냐? 등차 수열은 계속해서 공차를 더하면서 만들어지는 수열. 등차 수열은 계속해서 공차를 더하면서 만들어지는 수열. 지금 보면요. 너무 쉽잖아요. 초등학생이 들어도 알만해요. 근데 이거를 쉽게 이렇게 전부 등차 수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정말 건성으로 보기 때문에 정말 수학적으로 풀어요. 수학적으로 푸는 좋은 표현이 아니야. 너무 거창하게 푼다. 이거는 완전 기본 개념. 방금 제가 얘기한 것만 시간 나면 등차 수열이 뭐냐? 등차 수열은 계속해서 공차를 더해간다. 알겠죠? 등차는 계속해서 공차를 더해간다. 근데 공차는 약속을 했어요. 어떤 항에서 그 앞에 항을 뺀 걸로. 무슨 알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요. 10, 7, 4, 1, 마이너스 2 이런 경우를 보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보면 10, 7, 4, 1, 마이너스 이렇게 나가고 있죠? 이것도 보면 등차 수를 이루고 있는데요. 공차가 얼마냐? 공차는 어떤 항에서 그 앞에 항을 뺀 거야. 그러니까 7에서 10을 빼니까 마이너스 3이 나오죠. 그렇죠? 공차가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 4에서 7을 빼도 마이너스 3이 나오죠. 보다시피 공차는 음수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등차 수열은 계속 공차를 더해간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차가 음수인 경우도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더하니까 7이 나오네. 그렇죠? 7에다가 마이너스 3 더하니까 4가 나오고 마이너스 3 더하니까 1이 나오고 1에다가 마이너스 3을 더하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있어요. 그 공차가 음수라는 것은 갈수록 그 수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작아지고 있다는 걸 아시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등차 수는 계속 공차를 더하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공차가 양수인 경우는 계속 커지겠지만 공차가 음수인 경우는 계속 이렇게 작아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슨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 등차 수열에서 우리가 공차라는 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등차 수열은 계속해서 공차를 더해간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 그러면 성급하게 마음먹지 말고 우리가 이제 등차 수열에서 이런 걸 좀 살펴보자. 그러다 보니까요. 만약에 이렇게 5번째 항이 있어요. 그렇죠? 5번째 항을 우리 A5라고 표현하기로 해요. 그러면은 이 5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5번 더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공차를 더하면 그 다음 항이 나온다 그랬죠. 어떤 항에다가 공차를 더하면 그 다음 항이 나와. 그러니까 15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5번 더하면 몇 번째 항이 되겠어요? 당연히 10번째 항이 나오겠죠. 무슨 항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두 개 항 사이에 등차 수열의 경우는 공차를 몇 번 더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하는 걸 눈치챌 수 있어요.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이 똑같은 얘기로요. 이번에는 10번째 항에서 공차를 5번 빼봐. 그러면은 원래 등차 수는 계속 공차를 더해간다 했는데 10번째 항에서 공차를 5번 빼니까 거꾸로 5칸 앞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은 10번째 항에서 공차를 5번 빼면 뭐가 되겠어요? 이거는 5번째 항이 나올 거다. 어때? 무슨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형태로 조금 파악을 할 수 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등차 수열에서 이제 조금 이런 좀 재밌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1항하고 2항을 더했어요. 등차 수열 1항하고 2항을 더했더니 이게 1이 나왔대. 그런데 3항하고 4항을 더했어. 3항하고 4항을 더했더니 이게 7이 나왔다. 그러면 이게 등차 수열. 만약에 이제 앞에 이게 수열인데 등차라는 수열, 등차 수열 AN 여기까지 나왔을 때 그러면 N번째 항에 AN이 수열이니까 등차 수열에 1항하고 2항을 더해서 1이 나오고 3항하고 4항을 더해서 7이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공차를 찾을 수 있어. 어떻게 찾을 수 있나 봐. 여기서 공차는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1항하고 3항을 비교해봐. 위에 거하고 두 개를.
그러면 1항하고 3항의 관계는 등차 수열 같으면 여기다 공차를 몇 번 더한 것 같아요? 2번. 첫 번장에다 공차를 두면 세 번장이 나오는 거지. 우리가 만약 공차를 D라고 넣는다면 여기다 2D를 더하면 이게 나와. 그런가 하면 두 번장에다가 공차를 두 번 더하면 또 네 번장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다가 공차를 4번 더하면 여기에 2번 더하면 이게 나오고 공차 2번 이게 나오니까 여기에다 공차를 4번 더하면 이게 나오는 거야. 이게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여기에 공차를 4번 더해서 이게 나온다는 것은 바로 이게 1이고 이게 7이니까 1에다가 공차를 4번 더하면 7이 나온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야. 여기서 공차를 찾을 수 있지. 응? 그러면 여기서 4D는 이게 넘어오니까 4D는 6이 되고 공차는 얼마냐? 4분의 6이니까 2분의 3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공차가 2분의 3이라는 걸 알았으면 첫 번장 같은 거 구할 때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여기 보면 첫 번장은 보통 A1이라고도 쓰고 A라고도 써요. 됐습니까? 그건 첫 번장. 그럼 두 번장은 뭐냐? 두 번장이라는 것은 첫 번장에다가 공차를 더한 거지. 첫 번장은 공차를 더하면 두 번장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첫 번장, 두 번장 더하면 1이 나온다 했으니까 그건 첫 번장은 첫 번장이고 두 번장은 첫 번장에다 공차를 더한 거라고. 요게 지금 1이 나온다 이런 얘기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구했냐면 공차가 2분의 3이라는 걸 구했어. 그러니까 이게 2분의 3이라는 거야. 그럼 요게 2분의 3이면 여기 A하고 A를 더하니까 2A가 나오고 2분의 3이 넘어가면 1에서 2분의 3을 빼는 거지. 1에서 2분의 3을 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 그래서 만약 첫 번째 구하라 그러면 양변을 2로 나눠주면 돼. 2로 나눈다는 얘기나 2분의 1을 곱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이 얼마냐? 양변을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그래서 지금 주어진 조건을 해석했더니 우리가 공차하고 첫 번째이 얼마인지를 구해낸 거야. 지금 여기는 되겠어요? 자, 다시. 만약에 문제에서요. 하나만 더 이제 풀어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요. 만약에 두 번째 항이 4가 된다. 그리고 여섯 번째 항, 일곱 번째 항 좀 어떤 걸로 하지? 다섯 번째 항이 만약에 10이다 이렇게 알겠어요?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특정 항을 구하라. 만약에 10번째 항 구하라. 이걸 한번 풀어보려고 그래. 그러면은 두 번째 항이 4가. 근데 앞에 이제 물론 이게 등차수열이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겠지. 등차수열 AN이 있다. 근데 두 번째 항은 4가 되고 다섯 번째 항은 10이 된다. 10번째 항이 얼마냐? 이런 문제를 생각해보자. 복잡히 생각하지 말고 지금까지 들은 이론만 가지고 차분히 풀어볼 수 있어. 자, 보니까 두 번째 항이 다섯 번째 항이 되려면 공차를 3번 더해야 되지. 그렇죠? 두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3번 더하면 다섯 번째 항이 나올 거야. 왜냐하면 등차 수열은 계속 공차를 더해서 다음 항을 만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두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3번 더하면 다섯 번째 항이 나오는데 두 번째 항은 4가 되는데 다섯 번째 항은 10이 됐다. 그러니까 공차를 3번 더해서 4가 10이 된 거야. 4가 10이 됐다는 건 결국 공차 3번은 이게 6을 더했던 4에다 6을 더해 10이 나온 거니까 그 더한 6이라는 게 실제로 3대에 해당된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냐? 공차를 구할 수 있지. 공차는 얼마야? 양변 3으로 더니까 2가 된다. 무슨 얘기죠? 그러면은 이 두 조건으로부터 공차가 2란 걸 찾았어. 2를 찾았으면 10번째 항 구하라. 10번째 항을 굳이 1항부터 갖고 오지 않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꼭 1항부터 가지고 와. 여러분 이제 우연히 나중에 배 타고 가다가 표류돼 갖고 다른 나라를 갔다. 그 나라에 가도 10번째 항 그러면 첫 번째 항에다가 그래. 꼭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해. 그러니까 또 첫 번째 항을 구해야 되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등차수열의 기본 성질. 이 둘 중에 아무거나 가지고 오는데 다섯 번째 항에 더 가까우니까 다섯 번째 항이 10번째 항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다섯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하면 돼? 5번 더하면 돼. 근데 다섯 번째 항이 10이라는 거야. 다섯 번째 항이 10이니까 여기다가 공차를 5번 더해. 근데 공차 우리 구했더니 2가 나왔지? 2를 다섯 번 하면 10을 더해서 그냥 얼마? 20. 꼭 첫 번째 항부터 올 필요가 없지. 이미 어디까지 해놨으면 거기에서 다시 다음 추가해서 이렇게 나가면 된다. 무슨 얘기겠어요? 이와 같이 해서 등차 수열은 이제 우리가 어떤 일반항이니 이런 공식 같은 게 있는데 그걸 모르더라도 심플하게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성질 두 가지 점검하고 지금 들어갈 텐데요. 등차 수열은 계속해서 어떻다? 공차를 더해가는 거야. 일정한 수를 더한다. 근데 일정한 수를 공차라 그래. 등차 수는 계속 공차를 더해간다. 공차는 어떻게 구하느냐? 굳이 구하려면 우리가 딱 보면 공차가 얼마다 이걸 알면 좋은데 그게 안 됐을 때는 어떤 항에서 그 앞에 항을 뺀 거를 공차라 한다. 무슨 얘기겠죠? 거기까지 일단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텐데요. 실제로 이제 등차 수열에서 만약 등차 수열 AN이라는 게 있잖아요. 등차 수열 AN이라는 게 있으면 여기서 우리가 소위 이 일반항 일반항 AN을 안다. 이걸 구한다는 건 굉장히 유용해요. 왜 유용한가 하면 이 AN이라는 건 n번장이야. n번장이니까 이 결과는 n에 관한 식으로 표현되게 돼 있어. 일반적으로. 그럼 이게 만약에 4n-1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n번장이 4n-1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걸 일일이 나열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항을 직접 끄집어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100번장을 구하려면 이 100번장을 구하기 위해서 1항부터 계속 100항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n번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0번장 구하려면 n 대신에 100을 대입하면 되겠죠. n 대신에 100을 대입하니까 400이 되고 400에서 1을 빼니까 399 이런 식으로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일반항을 찾아낸다는 건 굉장히 유용하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등차수열도 일반항이 있을 텐데 이 등차수열 일반항은 결론적으로 n에 관한 1차식으로 표현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학교에 제가 지금 이렇게 저는 쉽게 설명을 해주는데 오히려 반대로 이게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다든지 일반 학원에서 들었을 때 하고 조금 이게 차이가 생기면 여러분 혼돈을 가져오시기 때문에 공식적인 일반항 제가 유도하는 것도 볼 텐데 유도가 너무 쉽거든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10번장 구하라. 10번장 구하라면 아까 첫 번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첫 번장에 있어 10번장은 첫 번장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한 거야? 9번 더한 거죠. 그죠? 만약에 5번장 구하라. 5번장은 첫 번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첫 번장에다 공차를 4번 더하면 5번장이 나온다. 이렇게 쭉 나가다 보니까 지금 이런 관계가 있구나. 그렇다면 결국 n번장은 어떻게 될까? n번장은 첫 번장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야. 첫 번장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 할 거냐. 지금 보시면 알 텐데요. 첫 번장에 공차를 4번 더하면 5번장이 될 거고 첫 번장에 공차를 9번 더하면 10번장 나오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n번장은 첫 번장에다 공차를 몇 번 더하면 돼요? n-1번 더하면 되더라 이런 얘기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등차수열 일반항 AN이라는 게 A 플러스 n-D, A 플러스 n-D 이렇게 많이 외워서 우리가 대입도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먼저 파악할 사항이 뭐냐. 이 등차수열 일반항을 딱 구해놓고 보면 여기에 쓰인 문자가 3가지가 나와. A라는 것도 나오고 D도 나오고 N도 나와요. 그렇죠? 그럼 우변에가 지금 보면 문자가 3개인데 이 문자 중에서 변수는 하나밖에 없어. 변하는 게. 문자로 표현했지만 첫 번장이라면 첫 번장 숫자야. 첫 번장이 5, 1 이렇게 어차피 고정돼 있어. 그 다음에 공차도 바뀌는 게 아니지. 공차라는 게 어차피 일정한 숫자나. 그러니까 어떤 수 공차가 3이다 하면 여기 3을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이 전체에서 변하는 건 항 번호 n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는 n에 관한 식이라는 걸 명심해야 돼. 하다 보니까 지금 전개를 해보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 a 플러스 곱하면 nd 마이너스 d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이 전체에서 변수는 항번호 n만 변수가 돼. 그러다 보니까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식이다. 알겠죠? 등차수열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식이야. 그리고 n에 곱해져 있는 게 뭐가 곱해져 있나 봐. 공차가 곱해져 있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등차수열의 n번장, 등차수열의 n번장은 n에 관한 1차식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그리고 그 n의 계수에 오는 것, 우리가 n번장을 아까 정리해보니까 n에 곱한 게 d야. 공차가 곱해져 있는가. 그러니까 공차를 알면 n의 계수를 알 수 있고 n의 계수를 보면 공차를 알 수 있고 또 n번장이 이렇게 n에 관한 1차식으로 주어지면 그건 등차수열밖에 없어. 그러니까 n번장이 n에 관한 1차식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이건 등차수열의 일반항이구나. 그럼 등차수열이면 공차를 알아야 될 텐데 공차는 n의 계수와 같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상수항을 정해야 되겠죠. 이 상수항 정하는 방법은 너무 심플하게도 일반항의 기본 성질 AN이란 건 n번장이니까 우리가 첫 번장 걸려면 n 대신에 뭘 집어넣어요? 1을 집어넣고 5번장 걸려면 n 대신에 5를 집어넣으면 돼. 그래서 꼭 첫 번장을 쓰는 건 아니야. 일단 여기까지. 그러면 여러분과 같이 이제 우선 일반항을 갖다가 쉽게 가지고 노는 게 중요한데 만약에 두 번장이 3이래요. 두 번장이 3이 되고 다섯 번장이 9가 된다. 이렇게 이걸 가지고 한번 보겠어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두 번장은 3이 되고 다섯 번장이 9가 돼. 그런 등차수열이 있다. 그러면 이 등차수열의 n번장 일반항을 구해보자. 일반항을 구할 때 아까 일반항 일반 공식 있죠? 첫 번장에다가 n-d를 곱한다 했는데 우리가 이 식에서 첫 번장과 공차를 찾아가지고 여기 대입해서 정리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아까 일일이 대입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연습할 기회가 많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이 지금 현재 수열이 등차수열이라 있어요. 그럼 이건 등차수열 일반항이야. 등차수열 일반항은 이 결과가 n에 관한 몇 차식? 1차식! 그래서 몇 n 이렇게 나간다. 일단 이렇게 써놓고 그러면 이 앞에 n의 개수는 공차를 알아야 돼. 그럼 공차는 어떻게 구하느냐? 두 개를 비교하면 되지. 두 번장하고 다섯 번장을 비교하니까 두 번장에다 공차를 3번 더해서 다섯 번장이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3D를 더해서 이게 나오는 거야. 근데 3D를 더했더니 3이 9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이거 얼마를 더한 거야? 눈으로 보면 6이지?
정 안 되면 9에서 3을 빼보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3D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6이나 마찬가지다. 여기서 공차가 2란 걸 찾아내지. 공차가 2가 되면 n의 개수가 공차라 했으니까 일반항은 이렇게 2n 이렇게 출발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거 새로운 각도로 출발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잘 들어야 돼. 그러면 2n하고 뒤에 어떤 상수항이 있을 텐데 이 상수항은 어떻게 구하느냐? 상수항은 굳이 첫 번장을 찾지 말고요. 이미 있는 걸 활용을 해. 여기 보면 두 번장이 3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두 번장이 3이라 했으니까 이 일반항이 정상적인 일반항이라면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이 결과가 3이 나와야 돼. 그러면 n 대신에 2를 대입해보니까 이게 4가 나오잖아. 4인데 n 대신에 2를 집어넣을 때 결과는 3이 나와야 되니까 이것도 n 대신에 2를 대입했을 때 이 결과가 3이 나와야 되니까 3이 나와야 되면 2를 집어넣으면 2는 4잖아. 그러니까 결과가 3이 나오면 뒤에 뭘 쓰면 돼요?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바로 일반항이에요. 확인도 되지. 다섯 번장이 9가 되느냐. 5를 집어넣으면 9가 나와야 되겠지. 5를 집으니까 10에서 9 딱 나오잖아.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조건에서 이 등차수의 일반항을 꾸미려면 이걸 찾으려면 공차를 알아야 되고 그래야 n의 개수가 결정되고 뒤에 상수항은 등차수열 항 중에서 꼭 첫째 항이 아니라도 좋으니까 어느 하나 항만 알면 일반항 자체는 모든 항의 대표야. 대표니까 우리가 꼭 첫 번째 항이 아니더라도 어떤 항 하나만 알면 그걸 이용해서 뒤에 상수항을 정해준다. 자, 역으로 가면 일반항이 이렇게 n에 관한 1차식으로 표현되어 있다. 일반항이 이렇게 n에 관한 1차식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보고 이거 등차수를 이루고 있구나. 왜? n에 관한 1차식이니까. 공차는 얼마냐? 2가 되는구나. 첫 번째 항은 얼마냐? 첫 번째 항은 당연히 n 대신에 2를 대입하면 되겠지? n 대신에 2를 대입하면 되니까 1이구나.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러면 이게 일반항이죠? 이게 일반항이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얘는 공차가 2가 되고 그 다음 첫째 항, 첫 항은 1인 그런 등차수라 했잖아요. 여기에다 이렇게 집합교를 씌워 놓잖아요. 앞에다가 수열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게 바로 그 수열 전체를 나타내는 거야. 첫 번째 항 여기다 n 대신 1을 주니까 첫 번째 항 1이 되고 n의 개수가 2가 되니까 공차가 2가 되는 등차수열 전체를 표현한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이제 조금 응용을 해가지고요. 만약에 뭐 5-3n 이렇게 써놓고 앞에다가 수열 이렇게 써놓자. 그러면 수열해놓고 5-3이 이렇게 돼 있으면 요게 지금 현재 일반항인 수열 전체를 표현한다. 그런데 이 일반항이 보니까 n에 관한 몇 차야? 1차식이야. 그러면 이거 무슨 수열이 돼요? 자동적으로 이거는 등차 수열이 된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 공차가 얼마냐? 공차는 n의 개수라 했어. 얘 자세히 보니까 5-3이니까 n의 개수는 이 -3이야. 그래서 이거는 공차가 얼마가 되고? -3이 되고. 첫 번째 항을 표현하려면 첫 번째 항은 n 대신에 1을 대입하면 된다 했지? n 대신에 1을 집어넣으니까 첫 번째 항은 얼마 나오나? 5에서 3을 뺍니까? 2. 그래서 첫 번째 항이 2가 되는 그런 등차수열이다. 이렇게 해서 갈 수 있어요. 어때? 여기까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등차수열의 일반항에 대해서 기본사항을 봤는데요.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수열을 딱 보면서요. 그 수열의 일반항 구했을 때 바로 일반항을 적을 수 있도록. 알겠죠?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아까 우리가 했던 것 중에 10 하고요. 그 다음 7, 그 다음에 3, 4 이렇게 돼야 되겠지? 4, 그 다음에 1, -1. 이 수열의 n번장을 한번 구해보자. 아니면 이 수열의 100번장 구하라. 100번장 구하는 방법, 여기서 일반항 구한 다음에 100을 대입하는 방법도 있고 또 다른 방법도 있는데 일단은 봐. 우리가 우선 일반항을 구한다고 생각해봐. 일반항 구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등차수를 이루고 있어. 왜? 7에서 10을 빼도 -3, 4에서 7을 빼도 -3, 1에서 4를 빼도 -3이니까 공차가 -3인 등차수열이야. 그럼 이 수열의 n번장을 an이라고 놓는다면 공차가 -3이 되잖아. 그럼 -3n이라고 출발해. n의 개수가 공차라 했으니까. 무슨 얘기죠? 등차수 일반은 n에 관한 1차식이라 있고 n의 개수가 공차라 했으니까. 그 다음에 뒤에 상수항을 정해야 돼. 상수항은 여기 보니까 첫 번짝이 10이네. 첫 번짝이 10이면 여기다가 n 대신에 1을 대입했을 때 n 대신에 1을 대입했을 때 10이 나와야 돼. n 대신에 1을 집어넣으니까 -3이잖아. 10이 돼야 되니까 뒤에 플러스 얼마? 14. 이렇게 받쳐준 게 일반항이야.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구하고 싶은 건 얼마나 구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런데 한 단계 더 가보겠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an이라는 게 나와 있잖아요. an 나왔으면 an 플러스 1 같은 것을 구할 필요가 있을 때는 n 대신에 n 플러스를 대입하는 방법도 있고 an인데 an 플러스를 n 플러스 1번째 구하려면 n 대신에 n 플러스를 여기다가 이 식에다가 n 대신에 n 플러스를 대입해도 좋고 그거보다는 이게 지금 등차수의 일반항이야. 공차가 얼마야? -3인 등차수 일반항이라고. 그러니까 n항과 n 플러스 1의 관계는 n항 다음항이 이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구하려면 여기다가 공차만 한 번 더 더하면 돼. 등차수는 계속 공차를 더해간다 했으니까 n번장에다 공차 더하면 n 플러스 1번장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공차가 얼마란 걸 알고 있어? -3이란 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3을 더하면 되니까 -3에는 그대로 나오고 여기 -3을 더해서 플러스 얼마? 10 이렇게.
n 대신 n 플러스를 대입해도 되지만 그럼 또 계산이 한 단계 더 늦어지니까 이런 것도 참고를 해두면 상당히 편리하게 써먹을 수 있다는 무슨 얘기겠죠? 네. 자, 그러면 등차수열의 일반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봤는데 제가 워낙 여러분을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시간 나는 대로 연습들 좀 많이 해줘야 돼요. 알겠죠? 등차수열의 일반항, n에 관한 1차식이다. 그리고 n의 개수가 뭐가 된다? 공차다. 알겠죠? 그 다음에 n 대신에 뭐 1을 대입하면 첫 번째 항을 구할 수 있다. 이 정도를 지금 알아놓고요. 여기에서 이제 다만 어떤 등차수열은 일반항이 n에 관한 1차식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만약에 3333 이렇게 쭉 똑같은 게 나가봐. 이렇게 나갈 때 우리는 이게 공차가 0인 등차수열로 볼 수도 있어요. 이런 걸 공차가 0인 등차수열로 볼 수도 있어. 왜냐면 차이가 다 0이잖아. 차이가 없다는 게 차이가 0이란 얘기야. 여기다 0도 하니까 이게 나오지, 0도 하니까 이게 나오지, 0도 하니까. 그럼 이런 경우는 공차가 0인 등차수열이다. 이럴 때는 물론 n번장도 3이 나오겠죠? 쭉 나오면 n번장이 3이 나올 거야. 그래서 이럴 때는 일반항이 n에 관한 1차식이 아니라 상수항이 나오기도 해요. 무슨 얘기겠죠? 그러나 이런 경우들은 되게 등차수열 문제들을 풀다 보면은 조금 복잡해져도 마찬가지인데 공차가 0이 아닌 등차수열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공차가 0인 등차수열을 볼 수도 있다. 또 이미 수열을 좀 공부한 학생은 공비가 1인 등비수열이기도 해요. 여기다 1을 더하면 이게 1을 곱하면 이게 나오고 1을 곱하면 이게 나오고 1을 곱하면 이게 나오니까 어떨 땐 또 공비가 1인 등비수열을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건 이제 모든 항이 똑같은 거죠. 이런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 공부하는 게 약간 예외적으로 취급을 합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죠? 이제 여기서 등차수열의 중요한 성질을 보려고 그래. 여기서 우리가 합을 유도하는 거야. 지금 설명하는 한 10분간 그 내용을 잘 들어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자, 등차수열은 이런 성질이 있는데요. 계속 공차를 더해간다 그래서. 그렇다면 계속 공차를 더해가죠. 계속 공차를 더해가면 거꾸로 가면 계속 공차를 빼가는 거야.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만약 등차수열의 첫 번째 항을 A라고 그래봐. 두 번째 항은 뭐가 되겠어요? 여기다 공차를 더하니까 A 플러스 D. 우리 공차를 D라고 했을 때. 그 다음 항은 뭐가 되겠어요? 여기다 공차를 더하니까 A 플러스 2D가 돼. 또 여기 공차를 더하면 그 다음에 A 플러스 3D가 돼. A 플러스 4D가 있다 그래봐. 또 뭐 A 플러스 5D까지 갑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 됐을 때 한번 보세요. 현재 얘를 보면 계속해서 공차 D를 더해가고 있어. 근데 앞에서부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세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이걸 딱 보고 여섯 번째 항이라는 걸 알아야 돼. 왜냐면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한 거야. 5번 더했으니까 여섯 번째 항이 되는 거야. 일일이 세지 않더라도. 그러면 등차수열의 1항에서 6항까지 쭉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등차수열은 이런 성질이 있다는 걸 정말 아주 중요하게 알아둬야 되는데 등차수열은 맨 첫 번째 항에다가 맨 끝에 항을 더한 거나 등차수열은 맨 첫 번째 항에다가 맨 끝에 항을 더한 거나 두 번째 항에다가 끝에서 두 번째 항을 더한 거나 세 번째 항에다가 끝에서 세 번째 항, 끝에서 세 번째 항에다가 끝에 세 번째 항을 더한 거나 같다. 봐. 이렇게 더한 거나 이렇게 더한 거나 이렇게 더한 게 같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왠가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더한 거하고 이렇게 더한 게 같은 이유는 얘 대신에 얘를 더하면 공차가 하나 커. 근데 여기서 얘 대신에 얘를 더하면 공차가 하나 줄었어. 한쪽에서 공차가 하나 늘었는데 한쪽에서는 줄었다고.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해놓고 나면 합한 결과는 마찬가지야. 다시 이렇게 더한 거하고 이렇게 더한 게 같은 이유. 이렇게 더한 거하고 이렇게 더한 거나 이렇게 더한 게 같은 건 얘 대신에 얘를 쓴다는 건 공차가 하나 늘었는데 얘 대신에 얘를 쓴 공차가 하나 줄었어. 그러니까 더해놓고 나면 마찬가지지. 하나에서 공차가 하나 늘었는데 여기는 하나 줄었으니까 더해놓으면 일정해.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등차수열의 합공식 유도가 되는 거야. 등차수열은 합을 어떻게 구하느냐. 맨 첫 번째 맨 끝에 더한 거를 네모라고 얘기하면 두 번째 항과 끝에서 두 번째 항을 더한 것도 네모가 되고 세 번째 항과 끝에 세 번째 항을 더한 것도 네모다. 똑같은 값을 간다는 얘기야. 만약에 이걸 다 더하라면 어떻게 되겠어? 네모만 세 번 더하면 되는 거야. 네모를 세 번 더하는 것을 네모 곱하기 3이라고 쓸 수 있죠. 그렇죠? 네모 곱하기 3 이렇게 쓸 수 있어. 근데 이 네모 곱하기 3인데 네모한테 물어봤지. 넌 누구냐 했더니 네모가 자기는 자유롭게 얘기를 해달라는 거야. 네모는 맨 첫 번째 항과 맨 끝에 항을 더했다 해도 좋고 두 번째 항과 끝에서 두 번째 항을 더했다 해도 좋고 세 번째 항과 끝에서 세 번째 항 혹은 이걸 다른 말로 중앙의 두 항이라 그래. 중앙의 두 항을 더했다도 좋아.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편의상 맨 첫 번째 항과 맨 끝 항을 더했다. 공식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맨 첫 번째 항, 맨 끝 항 더한 거나 이 항과 끝에서 두 번째 항 더한 거나 중앙의 두 항을 더한 게 다 똑같은 거야. 그러나 공식은 일단 다 쓸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서술적으로 외웁니다. 맨 첫 번째 항과 맨 끝에 항을 더한 다음에 뭔가를 곱했어. 이 3의 정체를 알아야 돼. 3이 뭐냐? 3은 항수가 6개였지? 그 항수를 갖다가 2로 나눈 값이야. 근데 왜 항수를 2로 나눈 값을 곱하느냐? 잘 보세요. 항 두 개를 네모 하나로 바꾼 거지. 그러니까 네모 개수는 항 두 개가 네모 하나로 바뀌는 거니까 네모 개수는 항수에 얼마만큼 나오겠어? 절반만큼만 나와. 그러다 보니까 네모가 3개가 된다. 네모를 3개 더한다는 것은 네모 곱하기 3인데 이 3이라는 것은 항수를 2로 나눈 값이나 마찬가지다. 자, 그래서 이걸 일반화시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우선 이건 꼭 외워줘야 돼요. 등차수의 합은 이거 외웁니다. 맨 첫 번째 항과 첫 항과 맨 끝의 항을 갖다가 더한 다음에 여기에 뭘 곱한다? 2분의 항수를 곱한다. 이렇게 한글로 외워둬야 돼. 맨 첫 번째 항, 맨 끝의 항 곱한 다음에 맨 첫 번째 항과 맨 끝의 항을 더한 다음에 2분의 항수를 곱한다. 등차수를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보통 참고서에서는 첫 번째 항을 A로 많이 표시하고요. 끝 항은 레스트의 약자를 써 L로 많이 써. 그래서 이렇게 쓰고 2분의 항수인데 보통 n개 항을 더한다 그러면 항수를 n으로 놓게 되면 여기에 2분의 n을 곱한다 해서 이런 합공식이 나와 있어요. 2분의 n은 a1 플러스 l 이렇게 외울 필요가 없이 자연스럽게 등차 수열은 합을 구할 때 맨 첫 번째 항과 맨 끝의 항을 더한 다음에 2분의 항수를 곱한다. 어때 되겠어요? 이러다 보니까요.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잘 보세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얘기가 있냐면 우리가 자연수 합도 한번 봐봐. 예를 들어서 1, 2, 3, 4, 5 이렇게 나가는 자연수 있지. 자연수도 일종의 무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이야. 1 더하면 이게 나오고 1 더하면 이게 나오고 1 더하면 이게 나오니까 등차 수열이지 당연히. 우리가 이런 걸 1에서 100까지 합하면 얼마일까? 1에서 10까지 합한 건 55라고 그냥 합을 모르더라도 1에서 10까지 합하면 55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 1에서 100까지 합하면 얼마냐? 1에서 100까지 합하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이것도 등차 수열이니까 등차 수열 합이야. 머릿속에서 할 수 있어. 맨 첫 번째 항과 맨 끝에 항을 더해. 식을 쓸 것도 없지. 1하고 100일을 더하니까 얼마 되겠어요? 100일이 나와. 맨 첫 번째 항과 맨 끝에 항을 더한 다음에 여기에 뭘 곱하느냐? 2분의 항수를 곱한다. 근데 이건 1에서 100까지 항이 100개니까 2분의 100을 곱하는 거야. 그래서 100일에다가 50을 곱해서 답이 나와요. 5050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알겠습니까? 등차 수열 맨 첫 번째 항 맨 끝에 항 더한 다음에 2분의 항수를 곱한다. 이번에 이런 것도 해볼까요? 만약에 13579 이렇게 홀수가 나가. 이거를 99까지 더해봐라. 홀수도 등차 수열이야. 왜냐하면 2씩 더해가잖아. 그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지. 2씩 더해가. 그러니까 홀수 이것도 1에서 99까지 더하라 그러면 맨 첫 번째 항, 맨 끝에 항 더한 다음에 2분의 항수 곱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항이 몇 개냐? 아는 방법은 우선 홀수니까 우리가 자연수 1에서 100까지는 항이 모두 100개인데 홀수는 그 중에서 1에서 100까지 해서 반이 홀수고 반이 짝수잖아. 그러니까 결국 홀수는 개수가 몇 개겠어요? 50개. 50개니까 이런 경우는 맨 첫 번째 항 1에다가 맨 끝에 항 99를 더한 다음에 등차수야! 맨 첫 번째 항 맨 끝에 항 더한 다음에 했으니까 이 두 개 더해서 100 더한 다음에 2분의 항수를 곱하는데 항이 50개니까 2분의 50을 곱해. 그렇게 되면 답이 나오겠죠. 무슨 얘기죠? 이게 2하고 100을 약분하면 50이 되니까 50의 제곱에서 250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되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게 우리가 항이 모두 몇 개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맨 끝에 99가 몇 번째 항일까? 이걸 알고 싶으면 일반항을 작성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게 등차수열이지. 등차수열. 공차가 얼마예요? 2씩 더하가니까. 그러니까 n번째 항은 2n으로 출발하겠지. n의 개수가 공차니까. 첫 번째 항이 1이지? 첫 번째 항이 1이니까 n 대신에 1을 집어넣어서 1이 나와야 돼. 마이너스 1. 이게 n번째 항이야. 이게 n번째 항이니까 결국은 맨 끝에 나오는 99가 몇 번째 항인가 하려면 이 값이 99가 되는 것은 n이 얼마일 때냐? 바로 항 번호를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2n-1이 99다 하면 n번째 항이 99가 되는 건 n이 얼마일 때냐는 건 항 번호가 얼마냐 그런 얘기야. 맨 끝에 항이. 마이너스 얼마니까 100이 되겠지? 2n은 100이니까 n이 얼마예요? 50. n이 50이니까 이게 50번째 항이구나. 50번째 항은 항 개수가 50개다. 그러니까 맨 첫 번째 항, 맨 끝에 항 더한 다음에 2분의 항수를 곱한다 했을 때 항수에다가 50을 처리하면 돼요.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등차 수열은 맨 첫 번째 항과 맨 끝에 항을 더한 다음에 2분의 항수를 갖다가 곱하면 된다. 그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등차 수열 합이 여기서 끝나는 거야. 끝나는데요. 이제 여러분 이제 교과서에 보다 보면 또 이런 공식, 자주 쓰는 공식 중에 이런 게 있는데 이 공식을 별로 권유는 안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괜히 안 한 것 같으니까 확인을 해보겠어요. 등차 수열의 n항까지 합, 우리가 그걸 SN이라고 한다면 보통 등차 수열뿐만 아니라 다른 수열도 n항까지 합은 보통 이렇게 많이 써요. n항, 1항에서 n항까지 합이란 뜻이야. 이게 무서운 얘기인데 이게 1항에서 n항까지 합. 그걸 어떻게 한번 표현해 볼까?
그랬을 때 이런 공식을 한번 유도하겠어요. 아까 여러분 첫 번장에 A가 되고 공차가 D인 경우 첫 번장에 A고 공차가 D인 경우 n번장을 어떻게 쓰도록 했나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n번장은 첫 번장 A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한다 그랬어요. n번장 구하려면 첫 번째는 공차를 n-1번 더하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n번장 일반항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이 등차 수열에 1항부터 n항까지야. 자, 거의 끝나간다. 1항에서 n항까지야. 등차 수열의 1항에서 n항까지 합을 갖다 구하는 공식을 유도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1항에서 n항까지 합을 구하라 했을 때는요. 우선 항은 몇 개예요? n개, n개. 이게 맨 첫 번장이야. 그리고 이런 경우는 맨 끝에 항이 일반항이 되지. 우리가 아까 등차 수잡은 어떻게 구하자 했어? 맨 첫 번장과 맨 끝에 항을 더한 다음에 2분의 항수를 곱하자 그랬어요. 그럼 맨 첫 번장, 맨 끝에 항을 더하는데 2분의 항수를 곱하는데 맨 첫 번장은 지금 A야. 그렇죠? A로 났지. 그 다음 맨 끝에 항. 이게 바로 일반항이네 이거지. 맨 끝에 항은 이게 A 플러스 n-D라고 쓸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형태로 주어진 등차 수열, 즉 첫 번장이 A가 되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에 1항부터 n항까지야. 이거는 1항부터 시작해서 n항까지 합. 1항부터 n항까지 합. 등차 수열 합. 맨 첫 번장과 맨 끝에 항을 더한 다음에 그랬지? 맨 첫 번장과 맨 끝에 항을 더한다는 건 얘하고 얘를 더하는 거야. 얘하고 얘를 더하다 보니까 A가 두 개 겹치잖아? 겹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2A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 n-1t. 2A 플러스 n-1t라는 게 알고 봤더니 첫 번장에다가, 첫 번장에 A에다가 일반항, n번장을 더한 거라고. 이게 맨 첫 번장, 맨 끝에 항을 더한 거지? 맨 첫 번장, 맨 끝에 항 더하면 뭘 곱한다 했어? 2분의 항수. 2분의 항수인데 1항에서 n항까지니까 항은 몇 개야? n개지? 그러니까 여기다 2분의 n을 곱하는 거야. 2분의 n을 곱하는데 보통 공식에는 2 해놓고 2 전체 곱한다 해서 n. 이런 표현 공식이 있어요. 그 등차수를 n항까지 합 공식 2분의 n 중괄호 열고 2a 플러스 n-t 여기다 대입을 하는데 굳이 대입을 안 해도 돼. 이 공식은 우리가 첫 번장에 공차가 D인 경우는 이런 공식이 나올 수 있구나 이런 정도를 봐두고 오히려 이 공식을 활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활용하려면 다음 단계로 가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데 그거는 문제 제가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 나중에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능 특강이 곧 다가올 거 아니에요. 지금 개념이니까 그 전 단계에 남들이 알고 있는 것들은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래서 등차수열의 n항까지 합은 등차수열의 n항까지 합은 맨 첫 번장에다가 맨 끝에 항을 더한 다음에 2분의 항수를 곱한다는 공식이 있는 거고 책에 나와 있는 이 공식도 결국 그 공식으로부터 유도된 공식 중에 하나다. 이걸 억지로 외울 필요 없이 근데 이게 나온 원리는 보면 2분의 항수고 2분의 항수라면 이 안에 들어가는 게 뭐야? 맨 첫 번장과 맨 끝에 항을 더한 건데 1항에서 n항까지 합이다 보니까 맨 끝에 항이라는 게 일반항이 되는 거야. 그 일반항이라는 것은 A에다가 n-1를 더한 건데 앞에 첫 번째 A를 한번 더 더해줘야 되니까 A 플러스 n-A가 아니라 2A 플러스 n-A가 될 뿐이야. 억지로 외울 필요는 없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등차 수열의 합 공식까지 우리가 유도를 해봤어요. 자, 그런데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선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추가해서 좀 보겠는데 만약에 아까 제가 이 공식을 설명할 때 예를 들었던 걸 한번 생각해봐. 뭐였냐면은 맨 첫 번째 맨 끝에 항 더한 거나 두 번째 끝에서 두 번째 항 더한 거나 세 번째 끝에서 세 번째 항 더한 거나 네 번째 끝에서 네 번째 항 더한 거나 같다 이런 원리를 이용했거든요. 이런 원리를 이용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항이 짝수개일 때만 될 것 같잖아요. 왜냐면 만약 항이 홀수개면 가운데가 하나가 달랑 남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항이 홀수개일 때는 이 공식이 안 쓰이느냐? 쓰인다 이거야. 짝수 홀수에 관계없이요. 그거를 좀 확인해 보려고 그래. 자, 그러면은 그 전에 여러분들이 조금 약간 흥미를 붙일 겸해서 제가 기본 예제 하나를 보겠습니다. 이런 거 보세요. 등차수열 AN이 있다. 되겠죠? 등차수열 AN이 있다. 그런데 2항하고 9항을 더했더니, 2항과 9항을 더했더니 이게 5가 나왔다. 그때 등차수열의 1항, 2항, 3항 쭉 해서 10항까지 합을 구하라. 이걸 한번 풀어보자. 그러면은 조금 전에 설명을 잘 들었으면 2항하고 9항을 더한 건 5가 나왔다. 그때 이 등차수열 1항부터 10항까지 합을 구하라. 그러면 이건 첫 번장에 안 주어졌어. 2항이란 건 얘야. 앞에서부터 두 번째 나온 거지. 그럼 9항은 뭐겠어? 9항은 맨 끝에가 10항이지. 그러니까 9항은 바로 앞에 항이잖아.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두 번째 항이야. 그럼 결국은 A2하고 A9을 더했다. 두 번째 항과 9번째 항을 더했다는 것은 그거는 첫 번째 항과 맨 끝 항을 더한 거하고 효과가 똑같지. 그러니까 이게 등차수열의 10항까지 합을 구하는 거야. 아까 등차수열의 합 어떻게 한다고? 맨 첫 번째 항, 맨 끝에 항을 더한 다음에 2분의 항수로 곱한다 그랬어. 그런데 맨 첫 번째 항, 맨 끝에 항 대신에 2항과 끝에서 두 번째 항의 합이 주어진 거야. 아무 상관이 없지? 그러면 결국 얘하고 얘를 더한 거. 맨 첫 번째 항, 맨 끝에 항 더한 것도 결국 얼마 듣는 거야? 5가 돼. 그 5에다가 뭘 곱하면 돼요? 2분의 항수. 항이 몇 개야? 10개. 그 2분의 항수는 얼마? 5. 그래서 답은 25 이렇게 쓰는 거야.
첫 번째가 얼마야? 몰라요. 공차는 모른다 이게. 그걸 꼭 필수적으로 알아야 합을 구하시는 게 아니라 등차 수열의 아주 기본적인 성질을 이용하면 된다. 그런데 이것도 항이 열대니까 항이 짝수계지 항이 홀수계일 때 안 되느냐? 된다니까. 항이 홀수계일 때는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 돼요. 만약에 첫 번째 항을 A라고 그랬지? 두 번째 항은 공차를 더하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세 번째 항은 A 플러스 2D. 네 번째 항은 또 A 플러스 3D. 다섯 번째 항은 여기다 또 공차를 더하니까 A 플러스 4D. 또는 얘만 보더라도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4번 더했으니까 5항이 맞아. 항 개수가 전부 홀수계야. 이랬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똑같아. 맨 첫 번째 항과 맨 끝에 항을 더한 거나 두 번째 항에다가 끝에서 두 번째 항을 더한 게 같아. 이건 어때? 이렇게도 하나 이렇게도 하나 같다는 건 이의가 없죠. 여기에다가 공차를 더하면 이건데 여기에다 우리가 얘 대신에 얘를 더하면 공차가 하나 많은데 얘 대신에 얘를 더하면 공차가 하나 줄었어. 한쪽이 늘고 한쪽이 주니까 결과가 마찬가지라 했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 보면 맨 첫 번째 항과 맨 끝에 항을 더한 거를 네모라고 얘기하면 두 번째 항과 끝에 두 번째 항을 더하면 네모인데 이때는 항이 홀수계다 보니까 가운데 항이 하나밖에 안 남았어. 이거를 중앙의 항이라고 그래. 아까 짝수할 때 중앙에 두 항 그랬는데 중앙의 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등차수의 항이 홀수계일 때는 이런 성질이 있어요. 보세요. 이렇게 더한 거하고 이렇게 더한 게 같다 했죠? 근데 항이 하나밖에 없지? 그러면 이거를 두 번 더한 거. 그러니까 이렇게 더하나, 이렇게 더하나, 이걸 두 번 더하나 같다. 왜 이걸 두 번 더하느냐? 얘 대신에 얘를 더하면 D가 하나 늘었지만, 얘 대신에 얘를 더하면 D가 하나 줄었잖아. 마찬가지지. 그래서 결국 이런 경우는 얘를 두 번 더해야 이런 게 되는 거야. 그럼 봐. 자, 이렇게 더하나, 이렇게 더하나, 이렇게 두 번 더하나. 그러면 이 두 개 더한 게 첫 번째 항과 끝 항 더한 게 네모면 두 번째 항과 끝에 두 번째 항 더한 것도 네모인데 얘는 두 번 더해야 네모니까 실제로 얘는 네모의 절반, 반모. 네모 반짜리나 마찬가지야. 그럼 이거 합을 구해봐. 이걸 전부 합한다 그러면 네모가 두 개 반이지.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네모가 두 개 반이니까 네모 곱하기 2분의 5라고 쓸 수 있어. 되겠어요? 네모 곱하기 2분의 5라고 쓸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합을 구했었던 거 알았어. 이런 상황에서 아까 공식을 적용해봐. 등차수량. 맨 첫 번째 항, 맨 끝에 항 더하면 네모죠? 맨 첫 번째 항, 맨 끝에 항 더하니까 네모에다가 2분의 항수. 항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맞잖아. 그러니까 항이 홀수든 짝수든 관계없이 아까 공식은 된다니까 어떻게? 맨 첫 번째 항과 맨 끝에 항을 더한 다음에 어떻게 해준다? 2분의 항수를 곱하면 된다는 것은 항의 개수가 홀수계든 짝수계든 관계가 없다. 그러나 이렇게 특별히 항이 홀수계일 때 마지막 공식입니다. 항이 특별히 홀수계일 때는 우리가 지금 공식이 이렇게 합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걸 제가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어요. 네모에다가 2분의 5를 곱한다는 것은 2분의 네모에다가 5를 곱한 거나 마찬가지야. 그때 2분의 네모라는 건 네모의 절반이야. 네모의 절반이 중앙에 오는 항이지. 그래서 이게 지워지고 중앙에 오는 항. 그럼 5는 뭐냐? 항수야. 그래서 항이 홀수계일 때는 중앙에 오는 항에다가 항수를 직접 곱해도 합을 구할 수 있다. 등차수열의 또 하나의 공식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끝났으면 마지막 때는 예제를 들겠어요. 자, 이런 얘기야. 정리합니다. 등차수열의 합을 구하는 일반적인 방법. 맨 첫 번째 항과 맨 끝에 항을 더한 다음에 2분의 항수를 곱한다. 맨 첫 번째 항과 맨 끝에 항을 더한 다음에 2분의 항수를 곱한다. 이건 항이 홀수든 짝수든 관계없이 써먹을 수 있다. 특별히 항이 홀수계일 때는 중앙에 온 가운데 온 항에다가 항수를 곱해도 좋다. 그러면 이런 거 어떻게 되겠어? 만약에 1, 3, 5, 7, 9 이걸 더하라. 이게 보니까 등차수열이야. 공차가 2가 되는 등차수열이지? 이거를 전부 더하라 그러면 항이 홀수계야. 이럴 때는 맨 가운데 온 항에다가 항수를 곱해도 좋다 이거야. 맨 가운데 항이 5가 나왔지? 여기다 항이 몇 개야? 5개. 5, 25 이렇게 해도 합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마지막 예제는 이거야. 자, 잘 보세요. 여기에 X, Y, Z. 여기 앞에 A, B, C가 있다. 자, 이게, 이 7개 항이, 이게 등차수열을 이룰 때. 이 7개 항이 등차수열을 이룰 때 합을 구하시오. 합을 구하는데 첫 번째 항 A 같은 거 알 필요 없지. 이게 등차수를 이룬다는데. 그런데 중앙의 항이 2라고 나와 있어. 항은 모두 몇 개야? 7개야! 합을 구하라. 그럼 이건 뭐가 되겠어요? 중앙에 있는 항에다가 항수 7을 곱하면 되니까 얼마? 14. 이렇게 쓰면 돼요. 어때? 무슨 알겠어요? 근데 만약 학교에서 이거 합을 구하라 그랬더니 뒤에 뭐 여기다 풀이 탑 했는데 여기다 보니까 이거 2,7은 14네 이렇게 하면 풀이 점수가 안 나오잖아.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적용하면 돼. 이 수열의 공차를 D라 하면 X는 2 플러스 D 2에다 공차 더한 거지. Y는 뭐가 되겠어? 또 공차를 더하니까 2 플러스 2D Z는 뭐가 되겠어? 또 공차를 더하니까 2 플러스 3D가 되지. 그런가 하면 C는 여기서 공차를 뺀 거지. 그러니까 2 마이너스 D가 돼.
그래야 공차를 되게 나올 거 아니야. 거꾸로 가면 공차를 빼고 이쪽으로 가면 공차를 더하니까 반으로는 공차를 빼야지. 그러면 B는 뭐야? 다시 공차를 빼니까 2-2D. A는 뭐가 되겠어? 2 플러스 3, 2 마이너스 3D 이렇게 돼. 또 공차를 빼주니까. 그럼 결국 이런 상황에서 이걸 다 더한다는 것은 마이너스 3D 플러스 3D 플러스 2D 마이너스 2D 플러스 D 마이너스 2 없어지니까 결국 2만 몇 번? 7번 더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적당히 말을 만들어서 14 이렇게 처리합니다. 일단 등차 수열은 이 정도까지를 먼저 숙달을 해주세요. 특히 전문문 학생. 무슨 얘기겠죠?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등비 수열 들어가겠습니다.